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인지치료 분야에서 FI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이 배우신 치료사들이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엄마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요. 제가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엘코F에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는 나가서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 와서 배우게 되면 제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만큼 도구질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없죠. 저보다 이전에 배웠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먼저 자격증을 땄음에도 다양한 치료들을 하면서 FI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만큼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엘코협회 배우시러 오는 선생님들, 원장들이나 치료사들 이렇게 대부분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FI 자체가 도구질을 이용해서 사람이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도구질 답을 찾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아이가 결국 머리를 생각해서 전략을 만들어내고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치료사들이 도구질을 보면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치료사들이 성장 과정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봤을 때 답을 찾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결과가 잘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이 도구지가 스탠다드가 총 14개가 있고 베이직이 11개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 이렇게 했어요. 끝. 찾았잖아요. 끝. 그러다 보면 아이는 생각을 이어가는 즐거움을, 쭉 더 깊게 들어가는 즐거움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서는 항상 아이들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FI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즐거움과 과정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 이게 이제 FI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치료사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원장들도 그런 치료를 10년 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1단계인 OD부터 정말 조심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찾으니까 1단계는 끝나요. 근데 2단계부터는 점점 아이가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계속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다 보면 치료사는, 원장은 얘가 나한테 물어보고 질문하네 그래서 좋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아이는 점점점 수동적으로 쉽게 얻어가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생각해보라 보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과연 중재냐? 그럼 전 중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학부모가 배워서 FI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도구지를 보여줬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아이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제대로 선 그리기가 안 되고 있고 자기가 삐뚤빠뚤 그린 도형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도형이라고 아이가 껴맞추기 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정상지능이어도 나중에 상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아무리 도구지가 좋아도 아이가 이 도구지를 제대로 즐길 줄 모른다 그러면 시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이 점들에서, 이 수많은 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도형을 찾았다면 그 도형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미지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아이가 하나하나 그 과정을 좀 즐기게끔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지 스탠다드의 경우는 상당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중재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점점 추상적 사고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구지보다도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 OD를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나가면서 아이가 자신이 생각한 그 방법을 말로 표현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엘코F에서 배우시든 아니면 딴 데서 배웠든 간에 전반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배운 치료사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OD를 단순히 도형 찾기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알게 해야 되는 그런 공간 인식이란 도구지에서 상당히 많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치료사들이 아이가 철저하게 도구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재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지능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 FI 스탠다드 도구지를 통해서 점점점 사고 수준이 올라가고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능이 더 올라가고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잠재적인 능력은 월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아이는 하지 말아야 될 오류를 계속 습관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료사들에게 초창기에 할 때 상당히 집중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아이의 정확한 인지 기능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우리나라 치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사도 이 인지 구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트레이너로서 실제로 워크숍에서 교육을 해보면 보이죠. OD를 직접 시켜보면 상당히 치료사들도 선 하나도 제대로 반드시 못 그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형을 찾았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스탠다드 도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치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어떤 치료사는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도형 찾았으니까 넘어갔는데 하고 열심히 2단계 3단계 도구지를 막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1단계를 어떻게든 끝내볼 수는 있겠지만 2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아이는 더 이상 참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가 상당히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쭉 끌어가는 그러한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학습은 결국은 자기가 이끌어가야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 자체가 치료사에게 물어봐서 쉽게 얻는 습관이 들여지게 된다면 결국은 치료사는 아이에게 떠먹여주는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FI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최고의 효과는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계성 지능 아동들에게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근데 치료사들이 이 최고의 프로그램을 아이가 정말 이리저리 다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려면 아이가 결국은 생각하는 즐거움이 먼저 느껴져야 되고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OD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 1단계 도구지를 너무나 답찾기식으로 가다 보면 이 아이들은 상당히 대충 성의 없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과제에서는 당연히 포기하고 선생님에게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겠죠.
이렇게 해서 과연 레벨을 올린다 한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도구지가 1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상당히 언어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어치료사들이 상당히 언어적인 부분은 내가 강하다 얘기하겠지만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과 그냥 말을 배워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천지 차이거든요. 언어치료사들이 최근에 참 많이 배우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말을 하게 하는 것과 생각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도구지를 점을 이용해서 찾는다는 데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중재인지 치료인지도 모르고 한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베이직 단계는 더 쉽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인지구조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상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 이 OD라는 도구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치료사 자체가 이 조직화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딱 개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돼 있지가 않아. 그런데도 자기는 치료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원장이래.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한 아이를 말도 하게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걸 해봤어. 그러니까 애들 도구지만 갖다 대면 쉽게 할 수 있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도구지가 어디부터 이 아이의 인지구조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도구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제 어머님하고 배우셔서 똑똑하시니까 나름대로 끌어가는데 아이가 전혀 엄마의 열의에 맞춰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참여도가 낮아.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용을 찾았으니까 됐잖아요 하는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좀 더 이 아이가 선을 더 잘 그리게 하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미 마음은 찾았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든 발을 빼려고 하는 아이야. 근데 찾았으니까 됐다라고 잘했네라고 하는 치료사나 엄마가 과연 이 아이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는 나중에 뒤로 슬슬 발을 빼면서 안 할래요, 재미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편안검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듯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머리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인지치료든 어느 뭐 학습적으로든 이 FM만큼 아주 견고한 틀을 갖추게 하면서 효과가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정상지능이라면 당연히 학습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고민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지능이 낮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는데 이게 빨리 시들시들해버리고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치료사나 원장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주 1회로 뭐 해도 아이가 뭐 한 장은 찾으니까 근데 도구지가 수백 장 있는 게 아니라 13장밖에 없어요. 13장, 14장, 15장 뭐 이렇게 되는 이 도구지에서 어쨌든 조직화라는 걸 통해서 아이의 좀 인지구조가 좀 순수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돼요. 틀을 짜야 되는데 그냥 도구지만 하면 됐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도구지부터는 이 아이는 점점점 버벅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뭐 저희 협회에서 배웠든 뭐 다른 데서 배웠든 지금 전반적으로 치료사들이 아주 우습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엄마들의 컴플레인이 없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5년, 10년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들이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도구지는 점점점 높은 단계로 가는 아이들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희 협회에서 배우신 선생님들 정말 제가 하루 동안 교육하면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고민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 혹시 뭐 노트든 도구지에 메모한 게 있다면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서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이 아이가 정말 하나하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집중했을 때 그 오는 그 짜릿함, 그 기분, 그리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성되는 도파민을 이 아이가 몸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FI 베이직이든 스탠다드든 OD가 첫 번째 도구지예요. 첫 단추가 어긋났는데 그 다음 도구지를 잘할 수 있다? 그런 건 없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첫 단추가 어긋났으면 이미 옷은 이상한 거예요. 보여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FI를 하는데도 아이가 왜 점점 이럴까요? 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내가 OD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이 도구질을 하는데 아이랑 같이 완성했으니까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착각 속에 살지는 말았으면, 그건 결국은 치료사 본인의 이 뇌구조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치료사들에게 꼭 교육이 끝나면 한 세트를 사서 밤마다 몇 개월 동안은 좀 풀어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 다들 바쁘다고 안 하죠. 지금 내일부터도 저희 엘코에프에서 베이직 단계 교육이 있겠지만 기존의 스탠다드를 사용했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쓴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뭐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잘한 사람의 눈빛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어머님들 OD 도구지 보시고 뭐 전 가지고 도형 찾는 건데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우습게 보시다가 정말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 도구지 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치료사가 도구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로 분석력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세요. 도구지에 그냥 보여지니까 했어요 라고 하는 치료사나 원장이라면 왜 비싼 돈 내고 배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자격증 땄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치료사나 원장들 너무 많아요. 한 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치료로 몸에 배인 사람이 FI에서 말하는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한 번 해보고 해봤어요 라고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치료사나 원장들은 FI 하면 아이들 인지구조 다 망가집니다. 그런 아이들 그나마 좀 갖추고 있는 인지구조마저 망가지면 지능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는 이 아이가 학습적으로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FI를 하려면 엄마들한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가격을 떠나서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는지 쭉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경험 있는 트레이너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그냥 자격증만 있는 교수들한테 배웠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그냥 배웠다고 하니까 덥석 물어서 아이한테 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한두 달만 딱 가보면 엄마들이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치료사는, 원장은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OD라는 도구지를 어머님이 딱 봤을 때 선이 삐뚤빠뚤하는데도 이거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치료사가 OD조차도 이해를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2단계, 3단계, 4단계에 있는 도구지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무조건 스톱을 해야 돼요. 한두 달 다녔는데 도구지에 선들이 다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인지구조가 전혀 수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 치료사하고 원장하고 1년을 가도 큰 변화는 못 느낄 겁니다. 개중에 어떤 치료사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에 막 OD 사진을 조금씩 올리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올릴 시간에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치료사들이 OD 한 도구지를 보면
앞으로 이 치료사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이 사람이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머님한테도 어머님이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지금 진도 나가서 뭐 할 겁니까? 라고 제가 엄마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한 부분도 엄마조차도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돼 있고 치료사도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도구지는 끝내면 뭔가 있겠지. 그냥 로또 사서 일주일 동안 당첨되겠지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결코 중재가 아니다. 일주일마다 복권을 사면서 일주일만 즐겁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을 허탈하고 또 다시 월요일에 사고 그런 식의 삶을 굳이 그렇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뭐 엘코 옆에서 배운 치료사들이나 아니면 뭐 딴 데서 배웠는데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어쨌든 FI를 잘해서 전문가가 돼서 인정을 받고 또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싶다면 OD를 잘 하셔야 돼요. OD를 나만의 철저한 어떤 비법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그냥 흔해 빠진 여기저기 FI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FI를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를 하든 베이직을 하든 OD라는 도구질 하는데 내 아이가 선이 너무나 형편없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치료사가 그냥 진도를 나가고 있어. 무조건 수도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냥 놔두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선이 형편없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걸 도형이라고 할까 할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치료사나 원장은 개념이 없는 FI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아이의 그나마 남은 인지구조를 덥석 맡기는 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정말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었구나. 그 부분을 알게 될 거고요. 그만큼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자격증만 있다고 찾아가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치료사들은 OD를 정말 잘하세요. 그거 못하면 다른 치료는 다른 도구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없애버리는 아주 무식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명심하시고 엄마들은 오늘 한번 내 아이가 OD를 했다면 한번 OD를 끝냈다면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세요. 형편없는 성급기가 되어 있다? 무조건 수도하세요. 치료사가 그걸 못 잡는다면 이 치료사는 아이의 손을 보고 있지 않다. 그냥 결과물만 끝냈으면 오늘 엄마한테 오늘 한 장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지 이 아이의 뇌와 손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올바른 신경회로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요.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제 센터에서는 OD 도구지는요. 장애가 심하건 심하지 않건 거의 결과물은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심한 지능이 낮은 아이라고 해서 엉망인 OD가 아니라 정말 누군지 모르면 거의 똑같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주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치료사가 어떤 접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아이가 선을 똑바로 그릴 수 있는지 믿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대충 이 정도면 최선이다 라고 치료사가 타협을 했다면 그건 치료사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는 충분히 두 손을 사용해서 올바른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 아이의 뇌와 손의 신경회로가 점점 더 연결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다.
이 증거를 엄마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재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도 개판으로 그리는 OD를 하는 치료사를 그렇게 내버려두는 치료사를 엄마들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기만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FI를 모르면 엄마들에게 함부로 추천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지능이 올라갔으면 해서 FI를 찾고 또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부터 삐그덕거리면 더 이상 지능을 오를 수가 없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FI 도구지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면 믿고 안 하시면 돈을 버는 거고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거예요. 근데 FI 아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가 아니라 FI는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